7월 23일 화요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기업 실적 부진과 만족스럽지 못한 주택 지표에도 불구하고 포르투갈이 연립정부를 유지하고 구제금융 관련 재협상에 나서지 않기로 한 것이 안도감을 줬습니다. S&P 500 지수는 0.2% 상승하며 사흘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도 각각 0.01%, 0.36%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포르투갈 전국 안정 기대감에도 미국 기업의 실적 부진 등으로 인해 혼조세로 나타냈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각각 0.11%, 0.01% 하락한 반면 프랑스 증시는 0.37%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6월 기존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 1.2% 감소하며 전월 증가에서 감소로 급전했습니다. 기존 주택 평균 판매 가격은 상승세를 유지했지만 주택 재고량이 12년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한 탓에 주택 거래가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맥도날드의 2분기 순이익이 14억 달러, 주당 1달러 34센트를 기록하며 시장 전망치에 못 미쳤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2% 증가하며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그러나 맥도날드 측은 하반기 실적도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김보람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는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맥도날드의 2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에 훨씬 못 미치게 나타나면서 불안감이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다우지수는 소폭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S&P 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면 그에 앞서 마감된 유럽 증시는 미국의 어닝 불안감에 결국 혼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편 어제 국내 증시, 일본의 참여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가운데 기관의 매수 속에 상승으로 마무리됐었는데요. 오늘 장은 어떻게 전망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전략까지 세워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출발합니다. 국내 육아용품에 대한 중국 부모들의 러브콜이 쇄도하면서 엔젤주들이 전일 날개를 달고 급등했습니다. 가짜 분유, 멜라닌 분유 사태를 겪은 중국인들이 국산 분유, 유아용 비누, 세제, 젖병 등을 대거 사들이면서 국내 육아용품 관련 회사들의 매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요. 앞으로의 주가 전망까지 집중 분석해보겠습니다. 이슈 점검해보면서 종목까지 추천받는 순서입니다. 이상로의 모닝브리핑 함께 하는데요.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한국 유아용품에 대한 중국 부모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엔젤주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 관련 산업을 총칭하는 말인데요. 엔젤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좀 분석을 들어보고요. 앞으로의 전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엔젤주 앞서서 말씀을 하신 바와 같이 어린이 관련 산업을 총칭하는 그런 말이 되겠고요.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게 일단은 산후조리원이 예전에 이슈가 됐었습니다. 한국의 산후조리원이 상당히 좋다 그런 평가가 잇따르자마자 중국이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상류층이 와서 조리를 하고 간다 이런 말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는 또다시 엔젤주 자체가 크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의 분위기를 본다면 지금은 중국 관련 어느 정도의 모멘텀 자체가 좀 더 시장이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태양광 산업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중국 쪽에 어느 정도 매출 확대 기대감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좋겠고 이번에 이런 모습 엔젤주 같은 경우에도 중국에서의 매출 자체가 좀 더 눈에 띄지 않겠나 이런 기대감 자체가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고 있다고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지금 중국 소비 관련해서 모멘텀 자체가 좀 더 일어날 수 있다고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보롱메디앙스 그리고 아가방 컴퍼니, 제로투세븐 같은 기업들이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 보였는데 이게 어떤 식의 테마가 이루어지는지를 좀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테마주죠. 그런 테마주들이 모두 다 오르는 모습이었지만 이런 엔젤주가 만약에 오른다는 쪽으로 좀 더 무게를 쏠린다면 그 말 그대로 유아주가 오르게 되겠고요.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테마주가 다 오른다면 그거는 또다시 박근혜 대통령 테마주가 되겠죠. 그런 부분 자체를 좀 더 우리가 명확하게 테마를 분별해서 테마를 좀 더 공략을 하시는 방법이 좀 좋을 것 같고, 국산 브랜드가 품질 면에서 앞서는 그런 소식이 계속적으로 듣기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가짜 분유라든지 멜라닌 분유 같은 사태가 상당히 많았었죠. 그런 분위기를 한번 본다면 국산 같은 경우에는 품질로서 좀 더 승부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보롱메디앙스, 아가방 컴퍼니, 그리고 제로투세븐 이렇게 세 가지 기업만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서 본다면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이 지금 국산 분유라든지 가짜 분유라든지 아니면 멜라닌 분유 같은 사태로 인해서 만약에 이슈가 된다고 하면 아가방 컴퍼니보다는 좀 더 보령메디앙스나 제로투세븐 쪽이 좀 더 각광을 받을 수가 있겠죠. 유아 쪽 테마로 들어간다면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의류를 생산하는 업체고요. 지금 보령메디앙스나 아니면 제로투세븐 같은 경우에는 유아 세제라든지 아니면 아기들이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을 좀 더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들 손 씻는 거라든지 아니면 세탁 세제 이런 분야를 좀 더 총칭하는 분야가 좀 되겠고, 그래서 매출면으로는 당연히 아가방 컴퍼니가 좀 더 높게 나타날지언정 지금 어느 정도 테마의 직접적인 연관으로 본다면 보령메디앙스라든지 아니면 제로투세븐이 좀 더 사실에 가깝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 보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보령메디앙스를 오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꾸준히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타났다는 부분 한번 눈여겨보실 수가 있겠고, 전형적으로 지금 세력이 어느 정도는 작업을 하다가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만에 상한가를 올렸다가도 그 다음날 크게 빠지는 모습이 줄곧 나타났었고요. 하지만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여러 번 실패를 했기 때문에 이번 상한가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 저는 좀 강합니다. 그만큼 실패를 하는 와중에 어느 정도 본다면 시장을 이끌 수 있는 테마성 재료가 조금은 부족했다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확실한 테마성 재료가 자리가 잡힌 가운데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만약에 종목 한 가지를 공략을 한다면 저는 아가방 컴퍼니보다는 보령메디앙스를 공략하는 게 좀 더 유익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한가 따라잡기가 될 것 같은데요. 장중에 어느 정도 갭 상승이 크게 일어나면 그때는 포기를 하시는 게 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시각으로는 어느 정도 가격적인 이격이죠.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을 봤을 때 지금 7,600원 선이거든요. 7,700원에서 그 정도 보시고 7,700원 정도를 눌림목 공략으로 좀 더 행하시는 방법이 좀 더 좋지 않겠나. 어차피 오늘 아니라도 내일쯤에라도 이 가격대는 올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 그래서 7,700원 부근을 우리가 한번 공략해 보시죠. 7,700원 자리 자체가 지금은 60일선을 어느 정도 돌파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지지권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가 이 차트를 한번 공략을 해 보시자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엔젤주 가운데서는 보령 메디앙스가 낫겠다 삽입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공략 방법에 대해서는 7,700원 정도 눌림목 공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제 엔젤주 급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최근 중국 모멘텀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시라라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장 관심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네, 지금은 이제 실적 시즌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엄선해서 한 가지씩 아침에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텍이라는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코텍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신고가 패턴을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고, 어제 우리가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더라도
장 마지막에도 크게 끌어올리는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사기에도 상당히 힘든 차트가 아닌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만큼 기관의 물량이 하도 많이 하단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인들이 체결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걸어 놓으시는 방법이 가장 좋겠고요. 코텍 같은 경우에 가장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산업용 모니터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카지노 들어가는 모니터라든지 아니면 제네럴 일렉트릭 회사에도 지금 모니터를 공급했습니다. 바로 의료용 모니터를 많이 수출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산업용 모니터가 다시 한번 곽강을 받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매출 자체가 좀 더 크게 오르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모멘텀을 뽑는다면 전자칠판이 되겠죠. 그래서 획기적인 사양이죠. 전자칠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성장성 자체가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눈여겨보시는 전략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같이 한번 안에 수급적인 부분을 확인하시더라도 지금 기관의 수급이 가장 눈여겨 보이는 덕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제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는지 여부가 주가가 좀 더 크게 갈 수 있는지 그런 자리가 좀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관의 안정적인 수급으로 인해서 주가 자체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이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차트는 상당히 크게 갈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상당 기간 동안 어느 정도는 횡보를 했다는 거죠. 횡보를 하면서 지금은 주가에 대한 응집력을 좀 더 키웠기 때문에 그런 모습은 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실적적인 부분 자체가 이슈가 될 수 있는 종목이니만큼 우리가 이런 종목군은 계속적으로 관심권에 두시면서 21선 공략이라든지 아니면 11선 공략으로 어느 정도 눌림목 공략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가격적인 부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5,700원 오늘 매수가로 한번 가담을 해보시는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15,200원 그리고 상단에 17,000원대를 우리가 1차 목표가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으로 오늘은 코텍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함께했고요. 내일 이 시간도 실적 시즌 공략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최병곤의 종목박스 시간 바로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분석해볼 테마 앞서서 한번 짚어봤는데요. 중국인들이 한국 육아용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어제 어린이 산업 총괄적으로 말하는 총칭인데요. 엔젤주들이 급등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신다고요? 네, 일단 그 중국의 그 관광객들이 국내 육아용품을 네. 거의 뭐 싹쓸이 하다시피 해서 쇼핑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일단 그 중국 내에서 뭐 가짜 분유 파동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멜라민 분유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되면서 자국 내 그 육아용품에 대한 신뢰도가 급락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산 육아용품을 찾게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일단 주가의 반등이 어제 일제히 다 나왔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 배경을 좀 살펴보면은 그 육아용품이라는 그 매출 구매라는 것을 모멘텀을 해서 그 실질적으로는 박근혜 관련주를 좀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내용들 쭉 보면은 그 보령 메디앙스하고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과거에 정치 테마주가 움직임이 나올 때 저출산 관련주라고 해서 주가를 급등시켰던 경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도 겹쳐지는 구간이 좀 됩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그 제로투세븐 같은 종목들은 장중에 상승이 강하게 나왔지만은 장 마감에는 거의 다 밀려버렸거든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보면은
그 아가방 컴퍼니나 보령 메디앙스 같은 경우는 과거에 박근혜 관련주로 그 분류가 되면서 주가의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쪽의 매기가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많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그 외적으로도 이지라든지 또 뭐 비트 컴퓨터라든지 이런 그 관련 종목들까지도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중국의 관광객이 쇼핑이 증가했다는 그걸 핑계 삼아서 이쪽을 끌어올리려는 움직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낙폭 과대에 따른 단발성 반등으로 지금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상태고, 그것이 이제 계속 상승세로 이어질지 여부는 아무래도 이제 추가 상승 여부에 따라서 결정을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령 메디앙스의 차트가 나오고 있는데 매수는 상당히 강하게 들어갔습니다. 어제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아가방 컴퍼니도 역시 마찬가지 진행을 보입니다. 하지만은 그 제로27 같은 경우는 밀려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육아용품으로 매기가 몰린 것이 아니라 박근혜 관련주로 매기가 몰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오늘 상승이 더 나온다면은 아침에 상승 여부에 따라서 계속해서 주가가 추가 상승을 할 것인지 아닌지가 결정이 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께서도 오늘 상승 여부를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공략을 하시는 게 맞겠고요. 육아용품으로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공략을 하시더라도 매수가 제일 강한 보령 메디앙스 같은 종목을 박근혜 관련주로 공략을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결국 어제 엔젤주들의 급등, 정치 테마주, 박근혜 테마주의 단발성 반등으로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흐름에서 추가 상승 여부를 확인하시고 방향성을 결정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코멘트 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지난 종목 AS를 받아볼 텐데요. 7월 10일에 말씀해 주셨던 이글벳이 목표가 도달했고요. 7월 9일에 추천해 주셨던 바이오톡스텍도 어제 8% 정도 장중에 급등하는 모습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글벳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재료가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막상 소개를 드리면서도 좀 씁쓸한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이글벳은 이제 진드기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진드기 관련해서 사망자가 나올 때마다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진드기 관련주는 아니었습니다. 어제는 그 중국에서 조류독감이 또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 때문에 주가가 상승이 좀 나왔고, 결론적으로 어쨌든 간에 결과론적으로 목표가에 도달하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라고 보긴 하는데요. 요런 종목들은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일반인들의 그 악재라든지 아니면 또 비보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걸 보면은 어떤 면에서는 참 돈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요. 어쨌든 목표 달성하신 거 축하드리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 주가의 추가적인 반등보다는 저항에 많이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쯤에서는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올 때까지는 아직 매수를 좀 보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류독감이나 그 다음에 진드기 관련주는 한번 주가가 꺾어지고 이제 반등을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수가 이어질지는 아직 좀 더 추이를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목표 달성한 걸로만 좀 결정을 짓도록 하고요. 네. 그 다음에 바이오톡스텍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이 이 바이오톡스텍의 2대 주주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 꾸준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도 셀트리온도 소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현재로서는 상승세를 좀 잘 타는 편이고 꾸준히 올라서는 모습입니다. 목표가는 지금 7,200원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그 정도는 충분히 달성을 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은 좀 더 홀딩을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아직 매수를 안 하신 분들이라면은 눌림 몫시에 매수를 하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이글벳과 바이오톡스텍에 대한 AS 들어봤고요. 끝으로 오늘장 관심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은 조선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조선업종은 최근에 상당히 좀 좋은 진행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장주인 현대중공업부터 시작해서 한진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들까지도 최근에 상승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그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현대중공업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조선 선가가 계속해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하반기에는 또 수주가 추가로 좀 더 증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것이 이제 특수선으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상선이라든지 또 특수선으로 분류할 수 있는 원유 시추선이나 드릴십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커져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형 조선사들에 대해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가 상당히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 흐름을 더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조선주뿐만이 아니라 화학주 같은 경우에도 낙폭이 크기 때문에 대형 종목들이 서서히 올라오긴 하지만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타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대형주도 한 번쯤은 관심을 좀 가질만 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상으로도 하락 추세를 지금 현재로서는 좀 탈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중에 눌림목을 좀 줄 때 공략을 하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는 20만 원에서 20만 5천 원 정도 조정시 매수를 말씀드리겠고요. 목표가는 22만 원 정도로 우선 단기적인 목표가만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 기준가는 19만 원 정도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급등했었죠. 현대, 중공업 오늘 관심 종목으로 대응 전략까지 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곤 전문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청송촌돔 신창원 대표의 증시타파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신창원 대표님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보라메카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돔 신창원입니다. 네, 아직까지는 코스피가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만 21선의 반등은 조금 더 뚜렷해지고 있고요. 또 어제 장중에는 1900 근처까지 다시 한번 시도를 보여줬었는데 앞으로 흐름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제가 여러분 전에 이제 선물 평균 가격을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선물 평균 가격이 244에 있습니다. 244 정도인데 지금 가격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격대가 이제 최근 주가의 이제 평균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가격이 1880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이 이제 이 평균 가격 아래쪽에 있은 날수가 거의 여러분 보다시피 거의 20일이 피거든요. 한 2, 3일 되는데 앞으로 이제 이 평균 가격 위쪽에 이제 20일 정도 더 추가적으로 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제 300일 이제 지금 300일 자체가 1925포인트고 60일 자체가 이제 1910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 제가 볼 때는 그 사이 이제 1970에서 1980 매물대는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소화하는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이제는 그 매물대가 1910에서 1920포인트 이 매물대가 이제 저항 매물대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1910에서 20이면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이 자리인데요. 그러면 선물로 볼 것 같으면 1920에서 1910 그 선물 매물대 같으면 제가 볼 때는 250 한 1에서 253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운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주가가 항시 그 아래쪽에 이 날만큼 이 위쪽에 날이 꼭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이 선물이 주가가 지나고 나면 보면 음량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너무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 이제 장 자체가 자꾸 자세히 보면 우리가 이제 주식을 볼 때 두 가지를 보죠. 첫 번째가 이제 저점을 높이느냐, 그 다음에 이제 고점을 높이느냐 볼 때 저점은 계속 높이는데 고점에서는 계속 이제 매물대에 부딪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점을 높인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사자 하는 욕구들이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볼 때 지나가는 길에 살짝 눌림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가는 이미 바닥에서 여러분 보다시피 110포인트 떴거든요. 110포인트 떴는데 이제 여러분의 계좌 자체가 굉장히 고통스러울 겁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그 사이 모든 전문가들이 안 된다 했던 뭐 조선주, 건선주 이런 식으로 떠버리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지금 결론은 뭐냐면 낙폭 과대 우량주 그러니까 낙폭 과대 주식들이 이제 반등을 제일 빨리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 조선주가 이만큼 뜬 상태에서 뭐 지금 상태에서 조선주 좋다 떠들어 지키는데 조선주가 굉장히 그 삼성중공 같은 신고가거든요. 신고가 수익이 바닥에서 거의 뭐 50%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볼 때 뒷북 치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 뭐 저는 뭐 조선주가 아직까지 현대조선의 이런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계속 뜬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에 건설주가 조금 들거리죠. 건설주들 지금 바닥에 있는 누구도 말을 하느냐 지금 자리에서 건설주를 더욱더 공격해라. 그리고 제가 공개적으로 여러분에게 어제
대우건설을 추천했는데 추가적으로 계속 공격적인 매수가 유용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건설이 은행증권 건설이 트로이카죠. 은행증권 건설 중에 과거같이 새 업종이 다 가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지금은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그 한 업종 그 업종 대표군만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볼 때는 트로이카 중에 제가 볼 때는 건설 쪽이 계속 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건설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 쪽이 어제 이제 21평을 크게 양봉을 뚫고 이래 올라가는 모양인데 제가 볼 때 건설주들은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있다. 결론은 뭐냐면 어떤 업종 자체가 살아있다는 것은 주식이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유념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글로벌 증시 대단하죠. 다우존스나 나스닥, S&P 반도체 모든 것들이 거의 신고가에서 신고가 고가 노리고 일본 증시도 여러분보다시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충분히 있는 국면이다.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상해 종합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와 이제 찬밥의 도토리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중국 증시도 월봉태 또 보면 더 빠질 게 없어요. 다 빠질 거 없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충분히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 월봉 그 중국 차트가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6,000P에서 빠졌습니다. 6,000에서 지금 2,000P인데요. 충분히 상승의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중국은 통제 국가이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제가 이제 중국 증시 보지 마라 이렇게 그 대신 이제 반도체 지수 봤으면 좋겠다 이런데 반도체 지수가 지금 바닥에서 올라오는 모양으로 봐서 우리나라 증시도 곧 동조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주식이 쉬어가는 1880포인트 여기 이제 주 월 피보트 중심선이거든요. 이 쉬어가는 자리에 쉬었고 주 피보트 보시면 또 쉬어가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1895포인트 쉬어가는 자리에 쉬었기 때문에 장 자체가 어제 눌림목이 뭐 나쁘냐 좋으냐 제가 볼 때 절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 안 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전기전자가 떠야 되거든요. 전기전자를 보면 이제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와 우리나라하고 항시 동조한데 지금 이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기관들이 고의적으로 누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수익이 17% 우리가 마이너스 6%인데 이거 이제 결론적으로 두 개 합치면 거의 한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전기전자 주식들이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크게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다우존스 지수와 삼성 전기전자, 나스닥과 전기전자보다 전기전자 지수가 실적에 비해서 너무 조금 저평가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이제 이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염려 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간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요즘 주가 상승에 가장 걸림돌 되는 게 이제 기관들의 선물 단타 부분인데 기관들은 계속 이 짓을 할 것 같고요. 왜 칼자루를 기관이 쥐고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돈 먹여주겠습니까?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관들이 박스권 매매, 박스권 선물 매매를 계속 할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기관들이 저점에 사가지고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가 고점에 팔고 하는 찰나에 지금 주가의 강세에 부딪혀서 이제 기관들이 못하고 있는데 주가는 일단 한번 평균 가격에서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10 이상 상승합니다. 그래서 평균 가격이 244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9월 물 254까지는 충분히 갈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콜 마인드를 꼭 가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 자체가 참 삼성전자를 발목을 계속 잡고 있습니다. 다른 주식이 괜찮죠. 삼성전자 발목을 잡더라도 오래 못 갑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삼성전자도 반등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전자의 60일 이평을 봤을 때 60일 이평이 크게 뭐 빠져봐야 앞으로 한 30일 정도 종합주가지수하고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60일 이평 떨어지면서 이래 강한 모양을 보이는 것은 그만큼 실적이 동반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 말은 뭐냐 고의적으로 빠뜨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 여러분 장 자체는 이달은 뭐 그렇더라 치고도 9월에는 1920포인트 이상은 충분히 가고 1920포인트 같으면 지금하고 50포인트인데 50포인트 같으면 선물이 8에서 10 정도 들 여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호전적으로 보시고 이럴 때일수록 매매를 자중하십시오. 매매한다고 수익이 안 나니까 메뚜기처럼 뛰지 마시고 이럴 때 푹 쉬어가면서 그냥 눈팅하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장마입니다. 화이팅하세요.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일단 어제장 1880선 월피보 중심 가격선에서 쉬어갈 자리에서 쉬어갔기 때문에 현재 시장 흐름 긍정적이다 말씀해 주셨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바닥에서 위로 올라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이에 동조될 가능성이 높다 말씀해 주셨고 IT 쪽의 반등 가능성도 여기에서 축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창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최명석 멘토의 최강 종목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명석 멘토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큼하게 출발하는 최명성 소장입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어제 참 급등했었던 건설주 가운데 한 종목이라고요. 네, 오늘의 관심주는 현대건설입니다. 네. 산업재 건설 관련 회사입니다. 2012년 시공능력평가 국내 1위의 종합건설 업체입니다. 글로벌 인프라 시장에서 매우 양호한 수주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석유화학 플랜트 시장의 발주가 더딘 가운데 인프라 발주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사의 수주 환경도 양호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 4월 현대차 그룹에 인수되면서 부실 요인을 해소해 가고 있으며 장기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720%로 안정적인 회사입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보시면 바닥권에서 계속 거래량을 늘리면서 상승 추세입니다. 현재 심리도 및 신용빌도 양호합니다. 보유 기간은 약 2주를 드리겠습니다. 매수가는 56,000원에서 59,000원 사이 두 번으로 분할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목표가는 64,000원으로 짧게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55,000원입니다. 종목 설명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조선주도 급등했었죠. 7월 18일에 주셨던 현대중공업도 어제장에서 4%에서 5% 정도 급등하면서 장중 목표가 도달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에이스는 현대중공업입니다. 수주량 기준 세계 1위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성부분, 해상 구조, 제작, 설치를 담당하는 발전 설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3년 연속 매출 증가 및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유보율이 4,400%로 안정적입니다. 어제 5% 이상 급등을 했는데요. 매수하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일단 오늘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상승 시 계속 관망하시면서 분할 매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시면 서울경제TV 시청률이 증권방송 중 1위 있는데요. 1위입니다. 제가 한 달 동안 서울경제TV 전문가 수익률 대회에서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7개 증권 방송사에서 전문가 수익률 대회가 약 3곳에서 진행 중인데요. 제가 수익률과 상승률, 안정감에 있어서 한 달 동안 계속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장이 좋을 때 1위와 주식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 1위는 분명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저를 믿고 찾아오신 분, 강연에 참석하신 분, 문자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 또한 서울경제TV를 시청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1년 수익 100% 이상은 꼭 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 영등포구청역 5번 출구 좌측도로에 있는 한성원 3층 지원투자에서 저희 증권 세미나를 하오니 시간 되신 분은 많이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명석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이재광 상무님과 함께 오늘장 주목해야 할 이슈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국내 주식시장 7년 만에 투자자가 감소하는 등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데 하지만 바닥 탈출 신호가 보이고 있다. 상무님 전망해 주셨습니다. 국내 증시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참 중부 지역의 연일 내리는 빗줄기로 인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죠. 또 정치권도 사초가 있느니 없느니 하더니만은 발표하느니 마느니 하다가 이제 있느니 없느니 하고 참 시끄럽습니다. 여러 가지 안팎으로. 그러니까 온통 짜증나는 일만 이렇게 계속해서 생기는 것 같아요. 자, 주시장도 마찬가지죠. 국내 주시장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국 시장에 비해서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900포인트 돌파를 앞둔 시점에서 지지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자 투자자들이 이제 증시를 떠나는 그런 모습이 실질적으로도 나타나고 있죠. 자, 조사에 따르면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7년 만에 감소했다고 합니다.
2017년 말 2011년을 기준으로 한 528만 계좌를 달했던 증권 계좌가 자, 지난달 말이죠. 2013년 6월 말을 기준으로 502만 계좌로 약 5.1%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제 투자자들이 실망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답답하기 그지없는데요. 그러나 이 주식 투자는요, 가만히 보면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최근 몇 년 전부터 느림의 미학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산행을 할 때도 무조건 높은 산을 빨리빨리 가는 것이 아니라 둘레길을 한적하게 여유롭게 걷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여행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목적의식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대자연과 호흡하면서 서서히 그래서 천천히 가는 그런 여행이 한때 유행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급한 마음으로 서둘다 보면은 역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자, 최근 투자들 참 어렵습니다만 저는 이것이 바닥 국면에서 나타나는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악재만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 그래도 만만치 않은 호재를 갖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최근 들어서 바닥들 신호가 포착되고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지금 표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국내 경기 중에서 가장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건설업종입니다. 근데 아직까지 결론 나지 않았습니다만 정부에서 취득세를 영구 인하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건설주에 대한 순풍이 불고 있죠. 또 하나는 조선업종도 그동안 장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턴어라운드를 준비하는, 최근 들어서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을 필두로 해서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는 바닥 탈출 신호를 완연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해외 수도 증가한다고 하죠. 그리고 자, 이번에 실적이 어제 발표됐죠. LG화학도 예상치보다 좋은 그런 실적을 발표함으로써 국내 기업들도 그동안 장기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부터 계속해서 다음 주까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됩니다. SK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기, LS, 만도 등이 실적 발표를 예상하고 있지만 이들 기업들이 예상치를 웃도는 그런 실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국내 시장에서 발목을 잡았던 화학업종이라든지 그렇죠? IT, 전자업종, 그리고 자동차 관련 업종들이 실적이 예상치보다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는 국내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렇죠, 국내 증시의 긍정적인 순풍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미국은 연일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난주에 MS,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의 실적 부진 발표가 있었고요. 또 오늘은 맥도날드의 실적 부진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주택 지표도 부진을 보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은 견조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 이미 악재는 주식시장에서 사라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작은 호재죠. 주식은 오히려 강한 상승 탄력들을 보일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일본이 결국 아베 정권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베 정권이 압승함으로써 아베노믹스가 강화되면은 엔저가 강화될 것이다. 그로 해서 우리나라 수출 관련주가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돼서 어제장에서 굉장히 주의 있게 지켜봤는데 어제장에서도 수출 관련주,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 조선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그래도 견조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이미 엔저의 약세로 인한 악재는 국내 시장에도 모두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일방적인 엔저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에너지 가격이 다시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물가 불안으로 인해서 아베 정부도 일방적인 엔화 약세의 밀어붙이식의 정책을 그렇죠, 완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전망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중국입니다. 자, 아베노믹스에 대응하여서 우리 리커창 총리가 경제 활성화 대책을 부르짖고 있죠. 그것이 이제 리코노믹스라고 한답니다. 이 중국의 리코노믹스가 발표됨으로써 철강업체가 본격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부동산 규제 완화를 해줌으로써 경기 활성화 대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면 중국 증시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던 해외 증시를 준비한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죠. 먼저 미국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은 지난 5월 달에 찍었던 5월 22일 날 찍었던 15,500포인트 직전 고점을 이미 종가상으로 장중에도 돌파를 했어요. 제가 지난주 이 시간을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이 시간을 통해서 종가상으로 돌파했지만 장중도 돌파할 것이다. 미국 시장의 다우지수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 이거 전형적인 상승장이죠. 단기 급등에 따른 조정치고 또 옆으로 횡보하는 기간 조정의 모습을 보이면서 견조한 눌러보기입니다. 더 상승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서서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기업들이 실적 부진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강세를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에 대한 강한 상승 탄력도가 반증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한 포르투갈이 전국 안적 등도 이런 세계 증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중국 증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일봉 차트 한번 띄워주시죠. 자, 지금 보신 것이 중국입니다. 최근 들어서 국내 시장은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새벽 5시 반에 새벽같이 일어나서 미국 시장을 분석할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시장으로 10시부터 열리는 중국 시장의 분석이 우선이다 하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중국 시장의 침체가 국내 시장의 탄력도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죠. 그런데 중국 상해종합지수 한번 보세요. 지난달부터 계속해서 바닥을 다지는 과정입니다. 아직까지 본격적인 상승 대열에 합류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제 거의 우리가 밥을 하다 보면 이제 밥이 다 돼서 뜸을 들이는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중국도 그 지수는 거의 하락 경직성의 모습을 보이면서 바닥을 다지는 거의 막바지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 증시에서도 저 만만치 않은 호재가 나오고 있고요. 해외 증시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내 증시 얼마 남지 않은 7월 달 오히려 긍정적인 투자 전략으로 임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앞서 미국 증시 흐름에서도 살펴볼 수 있었듯이 그리고 어제 국내 증시 일본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듯이 전반적으로 악재 영향이 적어지고 있다 말씀해 주시면서 국내 증시 마찬가지로 바닥 탈출 신호가 포착되고 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한 가지로 앞서 실적 몰려있다는 말씀도 해주셨었는데요. 지난주에도 실적 체크포인트로 짚어주셨었죠. 이 외에도 우리가 이번 주 살펴봐야 할 체크포인트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주에도 체크포인트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만 두 가지만 우선 체크해 주세요. 첫째는 뭐냐면, 25일 날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내와 미국의 우리나라 시장에서 보면 25일 날 한국의 GDP 성장률이 발표가 됩니다. 자, 지난 8번에 걸쳐 계속해서 0%대 성장률에 그쳤어요. 근데 과연 이번 25일 날 내일 모레입니다. 발표되는 이 우리나라 GDP 성장률, 국내 총생산이 과연 1%대 증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느냐의 여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GDP 성장률이 1%대에 안착한다면 국내 주식시장은 좀 더 강한 상승 탄력들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25일 같은 날입니다. 미국의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자, 오늘도 주택 지표는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갔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자, 미국 내일 모레 25일 날 발표되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는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긍정적으로만 나타난다면 미국 시장도 한 단계 레벨업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보이면서 신고가 강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기업들의 실적도 계속 앞에서 언급해드렸습니다만 계속해서 과연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실적이 나오는지 계속 체크해 주신다면 오히려 이런 것들이 국내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자, 이로 인해서 투자 전략은 국내 시장도 점진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것을 저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주에도 변함은 없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치는 단순히 1900포인트가 아니라 1950포인트 전후한 시점까지 상승세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여러분에게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주식시장을 상승하는 가장 원동력은 뭐냐?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국내 시장은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최근 동남아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부자들 있죠. 슈퍼리치들이 그동안 부동산 투자에서 벗어나면서 주식시장을 옮겨오고 있다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슈퍼리치들이 오히려 부동산을 팔고 주식 등 금융상품에 재투자하는 모습이 이제 데이터로 나오고 있다는 점은 국내 시장에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국내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점검해 드릴게요. 자,
국내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의 모습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보여드렸던 거예요. 국내 시장도 계속해서 이제 삼중 바닥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가로 횡선을 그은 것이 1900포인트예요. 지금 1890까지 갔다가 어제는 1880으로 끝나고 계속해서 19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흔들림의 모습인데 조정 모습이 2주 연속 횡보하는 기간 조정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국내 증시도 밑으로 빠지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은 모습이 아닌가. 이제 막바지 흔들면서 개인 투자가들의 물량을 털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께서는 오히려 좀 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점증적인 상승세에 전략을 맞춘 그런 매매를 한번 구사해 보시는 그런 전략을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맥투자증권의 이재광 상무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시효과 진행 중인데 예상주수 짧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예상주수는 1879포인트로 한 1포인트 정도 내려와 있고요. 코스닥은 541포인트 가리키고 있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2부 순서도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